크립토 월드를 개척하는 루덴스 인터뷰 크립토 루덴스. 오늘은 루디움의 정신적 지주이자 경제적 지주 토비가 함께하고 있어. 박수. 네. 혹시 자기소개 조금 부탁해도 괜찮을까? 하나금융투자의 클럽원의 전병국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클럽에서 부사장이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야? 클럽원은 벤처 투자를 주로 많이 해. 약 한 7, 8년 전부터 해서 주식을 맨날 매매하고만 하다 보니까 되게 힘이 들었어. 매크로한 환경에 맨날 영향도 많이 받고 수익률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 되게 힘이 들어서 벤처 투자들 위주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누적적으로는 그동안 250개 프로덕트에 우리가 한 2조 4천억을 누적적으로 투자를 하였고, 작년 한 해는 우리가 한 54건에 한 5,7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대한민국 금융기관 중에서는 벤처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지. 혹시 크립토에 진심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 사건이요? 그렇지. 사실 나는 MZ 세대도 아니고 굉장히 올드 제네레이션이야.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나도 곧 은퇴를 할 때가 되었지라던 시기였고, 잊혀지지 않는 작년 3월에 미디어 아트에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어르신인 노소영 관장님이 계셔. 노 관장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팀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라고 나한테 제안을 하셔서, 나 사실 어떠한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한 곳이 있었어. 거기가 바로 나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논스 공동체였어. 그래서 논스를 딱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문영훈 대표라는 논스의 초기 멤버이지, 영훈님이 미팅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뭔가 컴퓨터로 계속 뭐를 하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동매를 맞추고 그랬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옆에서 봤지. 그랬더니 PFP 파일 같은 건데 뭐 경매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저 젊은이들이 경매를 무슨 더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봤거든. 봤지. 그런데 갑자기 영훈님이 머리 하면서 제 버스 넘어갔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졸업하겠다고 하고 이제 미팅을 시작을 했는데 물어봤지. 지금 한 게 뭐냐. 비풀이라는 작가의 그때 크리스티였지. 크리스티 경매에 본인도 그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길래 얼마를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100억이래. 그래서 나는 그때 정말 깜짝 놀라서 하겠군가 미친놈인가. 사실 그런 문화적인 충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논스에서 첫 인상은 그랬었고, 그 당시에도 정말 아무런 어떤 사전 정보 지식 없이 그 세계의 멤버들, 찐 오지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불신 또는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시작을 발을 들여다 놓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논스의 멤버들을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야. 다른 뭐 다오들이나 생태계에서 되게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다양한 활동이라는 표현이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오지로서 전문가로서 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무엇인가 하려는 활동보다는 나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정말 몸으로 때우는 몸빵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 세계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개발자 중심의 어떤 사고도 많아서 내 나이와 내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는 경험이 필요했던 거야. 어떤 당장은 투자나 이것으로 무슨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들을 경험도 하고 있고
있고 논수 공동체 안에는 정말 수많은 VC 2.0들의 대표님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VC 생태계를 정말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알토스의 한킴 대표님, DS 자산운용 DS증권의 장덕수 회장님, 또 소프트뱅크의 이준표 대표님, IMM의 장동호 대표님 등 정말 이 투자 쪽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리드하시는 분들을 VC 3.0, 웹 3.0의 관점으로 특히 그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웹 3.0과 크립토 파이낸스의 영역을 그레이 존이나 회의적인 시각의 투기일 거야 라는 특히 시각이 있으신 분들도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떤 VC 2.0과 웹 3.0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의 역할이라고 봤던 거지. 그리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내가 알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또 재계의 또 수많은 대표님들 아니면 오너분들이 또 그 현장을 방문하시게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대기업들이 뭐 하면 메타버스 하겠다, 뭐 하면 P2E 게임을 하겠다, 아니면 NFT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배운 경험했던 바로는 어떤 제대로 된 코인 이코노미를 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존의 VC 2.0과 현재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어떤 웹 3.0을 이해하는 곳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구나라는 부분들에서 확실히 그러한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그레이 존들이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분들에게는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VC 2.0의 세대로 봤을 때는 웹 3.0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거기서 파생되는 기업들의 투자 문법은 확실히 기존의 VC 2.0하고는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토큰 프리세일부터 시작을 해서 런치패드를 통하고 아니면 지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후원에 있는 구조는 우리 VC 2.0의 기존의 투자 생태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껴졌거든. 그렇지만 결국 한편으로는 웹 3.0을 지향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오지들과 그런 기업들 역시 VC 2.0의 양질의 자금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겠다는 부분도 지금은 웹 3.0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공감대를 일정 부분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 사실 웹 3.0과 크립토 파이낸스 쪽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팀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들이 먼저 다가섰을 때, 아, 이거는 아니야. 아니면 위험해. 라는 고정관념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의 편견에서 또 많이 이겨낸 오지들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그들 힘으로 또 이 후원하고 투자하는 문화들도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그들이 더욱더 소수정예화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서로의 진영에서 이해를 하고 큰 틀에서 함께 무엇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토비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떠한 사업이나 기업도 처음부터 컸던 기업은 없잖아. 웹 3.0의 젊은이들은 영혼을 갈아놓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큰 자금이 아닌 프로젝트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 그러한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애정 깊게 바라봐주고 그런 면에서는 좀 후원도 해주고 일단 그런 거 작게부터 시작하는 게 나는 그 가교역할의 시작이라고 봐서 영혼을 갈아놓은 프로젝트에 각적 일단 많이 참여하고 싶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하고 싶고 그 뜻을 같이 하는 그 VC 2.0의 지인들과 일단 여정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지. 결국은 어떤 VC 2.0의 일을 하는 우리 하우스로서는 결국 언젠가는 다가올
VC 3.0 시대에 먼저 발을 넣고 어떤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또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아직 온보딩을 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을까? 코인으로 시작해서 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2017년부터 처음으로 코인 살짝 사보면서 존버를 하고 망한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랬지. 쓰임새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웹 3.0의 세상으로 갑자기 무엇인가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들을 막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회사, 콘텐츠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페토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샌드박스와 같은 어른들이 이용하는 어떤 메타버스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 메타버스를 채울 수 있는 어떠한 콘텐츠는 NFT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NFT는 결국 코인으로만 살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어떤 피라미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 이런 관점에서 나는 실체를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뱅크 3.0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인이 거래의 매개로 전 세계 인구의 2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매개체가 된 것에 거래소들도 일단 제도권에 진입을 하였잖아.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더 큰 영역들이 환전의 영역, 그다음에 여신의 수신의 영역들이 생기고 상품 중개에 대한 것들도 니즈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갈 길은 순탄치도 않고 실질적으로 멀어도 보일 수는 있지만 늘 그러한 의구심 속에서 이 사람은 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 작년까지는 나는 어떤 관성에 의해서 살아갔던 것 같아. 그러던 세상이 뭐 한 1년 반 전에부터 사실 이 많은 어떤 웹 3.0에 있는 젊은이들 그다음에 수많은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정말 나는 진심으로 매일매일 후배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Every day, new day.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되게 새로운 날인 것